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경기 가평군 헬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조종천 신학교 인근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하천 한가운데 천막으로 덮인 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현장을 살펴보는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오전 11시 4분쯤 군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현장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며 상황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많이 부서지는 상태죠. 그 헬기는 사용은 못할, 다시 수리해서 쓸 그런 정도는 안 되고요. 다 그냥 날개 정도하고 꼬리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추락 사고 당시 상황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헬기 주변에서 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YTN이 확보한 사고 당시 모습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면서 헬기가 힘없이 떨어지는데요. 동체가 균형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이 같은 헬기 추락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네,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들 안타깝게도 순직했죠. 네, 추락한 헬기는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항공대대 소속 코브라 헬기로 육군 항공중사관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각각 30대와 50대 남성인 이들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순직했습니다. 네, 헬기가 추락하게 된 경위는 파악됐습니까? 네, 군은 당시 헬기가 비상절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절차 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 착륙하는 비행훈련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에 대해 운항을 중지했고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헬기 추락으로 접수된 민가의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의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했습니다. 네, 이른바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법원은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은 일단 김 씨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는데요. 먼저 김 씨가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기업 투자금 중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씨와 친분을 고리로 HS 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본류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영득 의사를 통해 실현되는 횡령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외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의견서를 봐도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나 확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 않고 주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여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무죄와 공소 기각이 선고된 김 씨는 먼저 구치소로 이동한 뒤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인사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실구매했고 그것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그림 교부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증명했지만 이것이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건네 김진우 씨가 계속 그림을 보유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김진우 씨 부탁으로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 측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할 당시 사업가가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한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대납 금액 상당액을 이미 반환했고 구속돼 이미 상당 기간을 구금 생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선고를 마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아쉽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전 검사 역시 1심 선고와 함께 석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에서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한덕수 전 장관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에 대한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줄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부터 올해 첫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더해 2차 특검 추천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징계 정치로 집안 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국회는 오후 2시 20분부터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첫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여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은 고환율, 고물가와 부동산 문제 등 실정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6월 서울시장 출마설과 8월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설을 묻는 말에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지금은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에는 선을 그은 대신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 이유 중 1위가 외교 분야로 나오고 있다며 에이펙을 포함한 국제 외교를 잘 진행한 덕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습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짚어보죠. 먼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다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은 사고라면서 그동안 검증 절차가 부족했던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권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어제 수석 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것에 이어 이틀 연속 사과 뜻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추천 당사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준철 변호사가 김 전 회장 변호를 맡긴 했지만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음모론적 의혹이 안타깝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비당권파인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 추천은 이재명 죽이기이자 제2의 체포동의안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여전한 뇌관인데 내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결국 제명했죠. 네,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당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열흘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제명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언급 없이 대미 관세 인상 등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만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전권 특명을 받은 주미대사는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고, 맞불 성격으로 중앙당 윤리위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도 벌이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숙청 정치라고 반발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징계 정치가 계속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류한홍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 사태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5기입, 즉 단위를 잘못 기입해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5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와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빗썸 사태로 도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은 명백하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매도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오른 만큼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원장은 지급된 비트코인을 빗썸이 보낸 게 맞는지 빗썸에 확인한 사례를 들며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빗썸 사태 하루 뒤인 토요일부터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상황 점검,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 2천 개인데 13배가량인 62만 개가 지급됐고 그중 99.7%가 회수되고 125개는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빗썸이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든 가상자산을 찍어내 시세 조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밀라노 올림픽 첫 메달의 주인공 김상겸 선수는 37살 대표팀의 맏형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만에 은메달 결실을 맺은 김상겸 선수는 가장 먼저 아내에게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만에 목에 건 은메달. 김상겸은 휴대전화로 마주한 아내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던 평창과 아쉬웠던 베이징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걸렸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뒤에서 서포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강원도 평창 출신인 김 선수는 허약 체질을 바꾸기 위해 육상을 시작했다가 중학생 때부터 스노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실업팀이 없어 훈련을 하지 못한 시기에는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장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선수라고 말하는 김상겸은
이번 시즌 자신의 키보다 긴 보드로 장비를 교체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되게 많은데요. 1년에 거의 10개월 정도는 대표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동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37세 9일, 타격의 진종호가 갖고 있던 우리나라 개인 종목 역대 최고령 올림픽 메달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대표팀 맏형이자 이번 올림픽 첫 메달리스트로서 한국 선수단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9살인데 메달 땄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냥 하시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YTN 장하영입니다.